우리 항공군의 역사에서 첫 비행사가 누군가 하면 리활동지를 꼽을 것입니다. 리활동지만이 아니라 백기락, 리동규, 소주필을 비롯한 여러 비행사들도 우리 항공군의 첫 비행사들이었습니다. 또 이들과 나란히 첫 비행기술 군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김한욱 노인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우리는 얼마 전에 그를 만나 취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1947년 8월에 조직됐던 첫 정규적인 비행대 한 성원이었고 1948년 9월 1일에 조직된 우리나라의 첫 비행연대의 대대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26년생으로서 올해 89살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정정합니다. 그는 지금 자식들의 보살핌 속에 품을 들여서 정장을 차리고 있습니다. 아마 무엇인가 중대한 일이 있는 듯합니다. 김한욱 노인은 조선인민군 창작사의 리성구 동무와 만났습니다. 리성구 동무는 유화 붉은 매에 국적 표식을 새겨주시며를 그린 창작가입니다. 그는 자기의 작품을 김한욱 노인에게 설명해 줍니다. 얘기를 듣는 김한욱 노인은 혁명의 준엄한 연대들을 체험한 증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크나큰 격정을 금치 못해합니다. 우리나라 비행기의 국적 표식을 하게 된 것은 유희장 스님께서 김치혁 동지를 비롯한 일꾼들을 부르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되고 공화국기가 제정된 조건 하에서 우리 비행기도 국적 표식을 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국적 표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일꾼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일꾼들은 공화국 국기가 아주 잘 정장되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비행기에 옮겨 놔도 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유희장 스님께서는 국적 표식은 간단하면서도 보기 좋으면서도 뜻이 깊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직접 종이에다가 공화국 국적 표식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일꾼들은 아주 도안이고 훌륭하다고 이대로 하면 좋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유희장 스님께서는 실은 나도 김정수 동무의 의견을 참장하여 이게 그려본 것인데 동물이 다 좋다니 이 도안을 집체적으로 그 군중심에 붙여가지고 또 좋다고 하게 되면 그대로 새기도록 이렇게 할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그때는 동지를 앞둔 때가여서 매우 맵짠 날씨였습니다. 새우씨에 손이 닿으면 손이 똑똑 얼어붙는 그런 찬 날씨였습니다. 그때 한인선 영웅이시며 정말 김정수 어머니께서는 비행기 국적 표시에 가시어 씻었던 장갑을 벗으시고 국적표 부금표를 쓸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놀라와서 오늘 날씨가 탑니다. 어머니께서 고마워요. 그러나 내가 이 소중한 비행기를 새우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소중한 비행기를 자가 끼고 만지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께서는 이 국적표시를 보니까 산에서 함께 싸우던 저분들이 군부에 갔던 부금표를 크게 옮겨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눈물 쏟았습니다. 그때 어르신 나인이한 장모님께서는 어머님이 하신 대로 장갑을 벗으시고 또 국적표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씨가 찬데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오늘 기수도 기셨던 잠깐 보시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좀 놀라웠습니다. 그때 장군님의 나이가 6살인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 또 한 분의 위대한 이인이 계시오.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선장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저 기뻤습니다. 그토록 바라시던 차수독립 국가의 비행기를 가지게 됐다는 크나큰 격정으로 자연에 차디찬 모든 것을 녹여버리시던 그 뜨거운 설기, 돌이켜볼수록 절세 위인들의 애국의 뜻과 넋이 석석들이 선배어 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실 한국무력은 우리 저국이 해방된 해에 첫걸음을 떼고 해방 후 5년간 급속히 강화 발전된 주체적 혁명무력의 첫 군종이었습니다. 해방 후 복잡다단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에 토대가 전혀 없었던 군종으로서 처음으로 자기의 항공대를 가지게 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온 70년 세월을 헤아리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는 그 기적이 창조되던 과정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해방된 때로부터 1947년 8월에 첫 정규적인 항공대가 조직되던 시기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을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일제 폐망을 얼마 앞두고 일제 식민지하에서 비행기술을 배운 김한옥은 19살로서 태평양 전쟁 마당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그 조선을 강점한 후 우리 인민을 저놈들에게 순종하는 식민지 그 노예로서 먹기 위해서 우리 인민에게 그 어떤 기술도 배워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술 노동도 잘 시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비행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놈들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수제급의 일부 조선 청년들을 끌어다가 약간의 그 비행기술을 배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당시 고갈된 저놈들의 그 가미가제 특공대의 병로 원천을 보충해서 신납전쟁의 그 희생물로 써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한옥은 이역의 온화한 섬에서 일제의 무조건 항복 소식을 듣고 거기서 탈출해서 저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인 당시의 강원도 문천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문천군 거기서 면농맹 지원했어요. 지원하다가 거기도 타고 공항에 잡아나가니까 평양에서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다 들어왔지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호가 또 한국의 식자들을 평양에 부르십니다. 가지 않겠습니까? 아, 장군님께서 나간 사람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몇 사람밖에 안 되는 식자들을 이미 여행하고 계십니다. 타원에 가십시오.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준비해 가지고서 아주 떠났죠. 함께.
해방 직후 비행 기술을 가진 청년들은 곧 여러 경로를 통해서 평양 학원고 혹은 여러 곳에 조직된 조선항공협회 지부들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평양 학원은 정규군대 창건에 필요한 군사정치 간부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해방된 해 11월에 남포시 지율리에 창설됐습니다. 이 평양 학원에 7달 후에야 항공반이 조직됐지만 사실은 개원 초기부터 항공반 조직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1946년 2월 23일 이날 학원의 개원식이 진행됐는데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님과 경의하는 장로님과 함께 현재 나오셨습니다.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 항공기술자들도 개원식에 참가했습니다. 어느 날 어버이 수령님께서 저희 아버지 리화를 부르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어디 가볼 데가 있어서 같이 가자고 하시오. 따라가 보니까 평야학원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평야학원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그래 개원식 행사 마지막에 학원 학생들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감상이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희한하다고 말씀을 하시자 앞으로 하늘의 열병식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평야학원에 학원반도 내오려고 하니까 우수한 비행사 기술 공무원들을 손봐라 두라고 결시하셨습니다. 김일성전집 제3권에는 그 어버이 수령님께서 평양학원 개원식에서 하신 연설이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평양학원을 점차 누려서 각 군종, 병종 부문의 간부들을 키워내는 체계도 내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항공계도 우리의 힘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뜻깊은 교시를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못 된 1946년 3월 17일에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평양학원에 나오셨는데 기본 목적은 항공반 창설을 의논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항공반이 앞으로 창건될 항공무력의 모체로 되게 하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의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강실과 침실, 식당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수령님의 교시대로 앞으로 항공반 학생들이 이용할 모든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지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런 준비 밑에서 1946년 6월에 평양학원의 항공반이 조직됐는데 임무는 종규적 항공무력 창설에 필요한 비행사, 기술 군무원들을 전문적으로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항공반 반장은 리활이었습니다. 항공반 제1기생들은 대부분이 일제시기에 비행기술을 배운 청년들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이들의 가슴속에 불타는 애국심을 굳게 믿으시고 항공무력 창설에 서행길을 해주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이 믿음과 사랑은 훌륭한 항공군 용사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최연옥, 리문순, 소주필 등 훗날 조국해방 전쟁에서 총출을 서슴없이 바쳐 싸운 비행사들 대부분이 바로 그 항공반 일기생들이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평양학원 항공반 조직은 해방 직후 세조선 항공대 창설을 단 한시도 중단 없이 이끌어오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노고 속에 마련된 귀중한 열매였습니다. 1945년 9월 항일혁명 투사들을 각지에 파견하시는 자리에서 수령님께서는 비행장이 있는 곳들에는 항공기술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모두 찾아낼 때에 대해서 교시하셨습니다. 평양에 개선하신 다음 날 평안북도에 파견된 김일동지로부터 비행사 리활에 대해 요해하시고 그를 친히 평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리활은 신의주 비행장에서
일제가 마사놓고 간 비행기를 수리해가지고 그것을 타고서 평양으로 가서 어버이 수령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리화를 만나주신 수령님께서는 그와 하룻밤을 지내시면서 하루빨리 세조선의 항공대를 조직하시려는 자신의 의도를 알려주시고 지체 없이 항공훈련을 시작할 때 대한 과업도 주시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지도 밑에 해방된 저국 땅에 처음으로 조선항공협회 신의주 지부가 조직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조선항공협회 신의주 지부 깃발입니다. 그 신의주 지부에 뒤따라 각지에서 파견된 항일혁명 투사들에 의해서 여러 곳의 항공 지부들이 조직됐습니다.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비행 기술이 있는 청년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사업과 함께 세조선의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는 노동자, 농민 출신의 청년들에게 비행 기술을 배워주었습니다. 항공대 창설을 위한 이런 첫걸음은 처행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낙후한 봉건 국가로 남아있었고 40여 년간이나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 통치를 받아온 우리나라의 항공대를 창설하고 발전시켜 나갈 그 어떤 기술적 미천도 공업적 토대도 없고 필요한 인적 자원도 거의 영이나 다름없던 당시 형편에서 항공대를 창설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고 또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세조선을 보위할 항공대 창설을 한시도 뒤칠 수 없는 사업으로 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1945년 11월 29일에 몸소 조선항공협회 신의주 지부를 찾으시고 세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자 이런 역사적인 경유사를 하셨습니다. 동무들은 앞으로 창건될 조선항공대 씨앗이 되고 싹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세계 1등급의 항공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굳은 신심을 가지고 씩씩하게 나아가라고 뜨겁게 격려해 주시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 조선의 항공절로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하시기 전인 이른 아침에 수수한 자동차를 타시고 압록강반에 자리 잡은 이 지부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경유사를 마치시고 지부의 실태를 하나하나 요해하신 후에야 이곳에서 차린 소박한 아침 연회상 앞에 마주 앉으셨습니다. 그때 어버이 수령님의 심정은 참으로 감에 깊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나는 어렸을 때 압록강을 3번 건넜는데 그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아마도 수령님께서는 나라를 찾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시던 때를 추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며 끝끝내 다시 찾은 세조선의 하늘을 지킬 인민의 항공대를 하루빨리 창설하실 의지를 더 굳게 다지셨을 것입니다. 당시 신의주 지부에는 비행반, 기관반, 무선반, 활공반이 있었는데 그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이들 모두를 세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는 사업에서 귀중한 동지로 기둥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1945년 12월 15일에 당시 국립예술국장으로는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한 각 지부의 항공기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선항공협회 결성대회가 열리게 된 곳이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조선항공협회가 조직됐는데 회장으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추대되시었습니다. 부회장은 김책 동지와 리왈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틀 후인 1945년 12월 17일 위장님께서는 친히 김책, 리왈 동지를 비롯한 항공협회 성원들과 함께 이 비행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위장님께서는 항공장 전시기 500명 정차 소저를 이 비행장에 파견해가지고
정찰해오도록 하시고 그때부터 이 지도에 표시해놓고 앞으로 조국이 해방되면 이 비행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구상해 봤는데 오늘 실제 이 비행장에 나가보니 감회가 새롭다는 거 이렇게 교실하시면서 앞으로 이 항공협회 성우들이 이 비행장 관리를 잘하고 물질 기초적 준비를 잘해서 앞으로 창설될 항공군이 그 기지로서 이용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이 그 나날부터 등잔불 아래에서 비행장을 표시한 조선지도를 마주하시고 새조선 항공대 창설 구상을 무르익혀 오셨던 것입니다. 조선항공협회는 1945년 결성 직후에 벌써 북반부 지역의 6개도와 48개 군의 3만 9천여 명의 회원을 가졌고 불과 1년 후에는 무려 19만 천여 명을 헤아리는 강력한 역량으로 자라났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평양학원에 항공반이 조직됐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항공과로 개편되게 됐습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자주 평양학원에 나오시어 항공과 사업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세조선의 항공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그것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님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세조선의 항공기술자 육성에서 어머님께서 제일 관심하신 문제는 그들이 기술에 앞서서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밝고 깨끗한 충정심을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방된 저국 땅에서 어머님의 생애는 불과 4년 남짓한 기간. 하지만 이 짧은 기간에 어머님께서는 항공군에 참으로 많은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해 9월에 벌써 일제가 마사놓고 간 비행기들과 기술 기재들을 수리해서 이용하는 사업을 잘하도록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고 평양학원에 항공반이 창설됐을 때에는 항공반이 훈련할 비행장 토전까지 몸소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이재한 선생께서 이 비행장 국사점은 애로도 많을 게다. 그러나 자체의 힘으로 하자. 자체 힘으로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항일의 대통령이신 정작 김정숙 어머니께서 이재양 선생님과 전청을 모시고 6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그 더운 때 그때 학원 교직원 학생이 몽땅 동원돼서 밤낮 친구하고 있죠. 이재양 선생님께서 둘러보시면서 글쎄 일을 많이 했구만. 치웠습니다. 동들이 이렇게 뛰고 다니는 거 보니까 힘이 난다고 나도 한몫 하지 않겠어. 옷을 벗으시고 상 드시고 그때 학생들이 감히 이재한 선생님께서 힘들어하실까봐 지쳐. 그걸 벌써 이재한 선생님께서 손져서 일리 오시오. 왜 그러고 있어? 그리고 와서 이재한 선생님이 떠나오시면 질투치고 그때 너무나 사이가 나서 학생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게 달리기가 날라다닌다. 그때 김정숙 어머니께서 여학생들이 일하는 곳에 갔어요. 어제까지 천재별소에 살던 여인들이 오늘 남자 어깨 꺾고 나가서 하면 지네 대견해서 수고한다고 선생님께서 파스 메고 떠올리시고 그때 어르신 장군님께서 가서 흙덩어리를 부지런히 안아놨었습니다. 백두산 3대 장군의 애국의 뜨거운 지성과 평양학원의 교직원 학생들, 주변 인민들의 드높은 애국 요리에 의해서 비행장은 그 후 한 달 새에 활주로 길이가 2,000m에 달하는 토양 비행장으로 훌륭히 완성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학원에 건설된 비행장에 건국비행장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이름도 달아주셨습니다. 그 후 오보이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주 이 비행장에 나오시어 학생들의 훈련 모습도 보아주셨습니다. 당시 항공과 학생들의 비행 횟수는 연간 650 내지 1600회였는데 이것은 대단히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하루빨리 새조선의 항공군이 되겠다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강도 높은 훈련 강령을 철저히 집행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정규적인 항공군 창건의 토대는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1947년 8월 어느 날 어버이 수련님께서 저희 아버지 리화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집무실 대기실에는 많은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꾼들 속에는 몹시 초조해하는 일꾼도 있었는데 이때 어버이 수련이 집무실 문이 열리면서 어버이 수련님께서 나오시며 저희 아버지를 알아보시고 리활동화 왔구만 라고 하시면서 집무실에 모인 일꾼들에게 이동화 바로 비행사 동무라고 저희 아버지를 소개하시다고 합니다. 그러시고는 오늘은 이 비행사 동무에게 순서를 양보하자고 양해를 구하시고는 아버지를 데리고 집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스님께서는 리활에게 평양 학원의 항공과 송원들로 평양 비행장에서 비행훈련을 시작할 때에 대한 과업을 지었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는 지금은 항공대를 창출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인민군대를 창조할 수 있는 당과 그러면 정권기관이 있고 그러면 수많은 항공기술자들이 자라났다고 뜻깊게 교화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순비 밑에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1947년 8월 20일에 평양학원 항공과 학생들로 정규적 항공대를 조직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이 정규 비행대는 대대급 전투단위로서 대장, 부대장, 비행교관과 기술일꾼, 비행군인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장은 리활이었습니다. 비행대의 기지는 당시 평양 문수리 비행장이었습니다. 자체의 항공 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발전됐다고 하는 몇 개의 나라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해방 후 그토록 어려운 조건에서 2년 만에 항공 무력을 조직하신 것은 현대적 정규 무력 건설사에 싸우신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공적이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씨앗을 묻고 싹 틔워 갖고 오신 조선의 첫 정규 비행대. 이것의 탄생은 둘을 빼앗겨 범조차 빼앗겼다고 절규하던 그런 너의 운명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내 나라의 하늘이 영원히 푸르리라는 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정규적 항공 무력은 그 후 급속한 발전의 길을 걸어서 전쟁 전에 벌써 4단급으로 장성 강화됐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